안녕하세요. 업된봉의 더 솔저스 3화 리뷰하는 날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씩 늦어요. 제가 사실은 더 솔저스를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저의 리뷰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탈락자 미션을 격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또 사실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창준 팀장님. 저분이 161기죠. 제가 164기고 3기 차이고요. 저희는 짧게나마 교육단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기수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분을 몰랐지만요. 격수를 하는데 특수부대에서 강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특수부대의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격술은 물론 특수부대에 입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그래도 지고는 안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격수 개인의 어떤 싸우는 능력이거든요. 저거는 특수부대라고 반드시 잘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연습한 사람이 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찌어찌 하여 군대를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술을 배워가지고 싸움을 잘해. 혹은 이런 정말 무도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길거리에서 그냥 막 살았어. 그냥 깡패야.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더 잘하겠죠. 격술 대회는 특수부대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따지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체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사실 남자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 이렇지. 이렇게 탈락을 시켜야 보는 사람들도 긴장감 있게 봅니다. 제가 응원하는 사람도 언젠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져야 이 프로그램의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2화 때 좀 이상하다고 했던 거 있죠. 떨어졌는데 살리고 떨어졌는데 살리고. 이거는 이 더 솔저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특수부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들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솔저스에서는 과연 4명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떨어뜨린 사람은 진짜 집에 가는지 아니면 또 살아남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격수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들어 맺히는 기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분명히 상대방을 잡아가지고 다운시키는 거는 무효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선배님이 상대방을 들어 맺혔어요. 저거는 무효 아니에요? 자, 단두대 참호격술 첫 번째 대결은 해병대 수색대 박효셉 씨하고 UDT의 박성민 씨가 대결을 붙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체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게임은 아무리 내가 숙달들을 많이 해도 체격을 이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격투에도 이 체급을 나누는 이유가 한 단계 위 체급을 이기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딱 봐도 지금 UDT의 박성민 씨의 체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박성민 씨가 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박효셉 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1라운드의 재미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 예상대로 체격이 큰 박성민 씨가 초반에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박효셉 씨가 아마 초반에 대응하는 거를 많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격이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빨리 캐치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은 계속 얻어 터지다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제 예상대로 아주 그냥 무난하게 박성민 씨가 이겼습니다. 사실 저거는 누가 더 평상시에 싸움을 잘했냐라기보다는 체격 차이예요. 체격은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1라운드는 UDT의 박성민 씨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김상중 아저씨가 해병대 후배가 탈락했다고 많이 슬퍼하는데요. 저렇게 너무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아까 대결하는 걸 봤는데 박효셉 씨는 아예 이 가드를 잡지도 않아요. 사실 해병대 출신이지만 또 이런 격투하고는 또 해병대 출신인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많이 이런 실전 격투는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판이 끝난 것 같은데, 이건 체격 차이도 있지만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슬픈 표정을 자꾸 지으시면 저는 특전사 후배님들 탈락할 때 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특수부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출연자를 진짜로 때린 적은 지금 더 솔저스가 최초거든요.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극초반이에요. 극초반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고, 또 그들하고 같이 자면서 어느 정도 정이
살짝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을 때려 죽이래. 솔직히 이 격술 미션은 조금 더 나중에 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승부욕이 발동되는 시점이 와요. 아직까지는 서로에게 살짝 눈치를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싸움을, 이렇게 상대방을 때린다는 게 살짝 어색해요. 지금 벽요셉 씨도 말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대결을 했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미안해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그런 승부욕이 완전하게 발동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격술 대회는 조금만 더 나중에 했으면 정말 박진감 넘치는 파이팅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격술 2라운드는 해병대 수색대 이강호 씨하고 정보사의 김영철 씨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이 두 분의 피지컬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제가 느끼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정보사의 김영철 씨가 과연 어떻게 군대에서 싸움을 배웠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단순하게 프로필만 봤을 때 정보사 김영철 씨의 어떤 그 스킬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날렸어요. 진짜로 면상을 제대로 깠거든요. 저거는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보고 때렸어요. 진짜로 김영철 씨 정보사 끝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와, 근데 이강호 씨가 피지컬이 조금 더 크네요. 계속 밀어붙이니까 뒤로 밀리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라운드 패배를 했는데 제가 이제 2라운드를 지켜볼 거잖아요. 김영철 씨가 1라운드를 패배하면서 이제 승부욕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2라운드는 제대로 싸울 거란 말이죠. 왜냐면 저라도 그래요. 저라도 처음에는 상대방을 때린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졌거든.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죽여야지. 제가 사실은 이강훈 씨하고 김영철 씨의 피지컬을 모르고 아까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보사라는 저만의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김영철 씨에게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피지컬은 극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 체급 차이는 사실 이기는 게 거의 비등비등한 실력이면 거의 불가능해요.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거는 별개로 정보사 출신들이 지금 이 더 솔저스에 나와가지고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김영철 씨는 여기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3라운드는 드디어 우리 특전사 후배님, 흥국성 후배님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두 분의 뭐 체격이나 어떤 그런 프로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흥국성 편을 들어야죠. 화이팅! 그렇지! 역시 특전사 잘합니다. 1라운드를 아주 쉽게 이겼어요. 와, 이거 보셨어요? 흥국성 후배님 그냥 보고 때립니다. 아주 여유롭게 팍 날렸는데 나가 떨어지네요. 시원하게 이겼어요. 아주 좋아요. 마지막 4조는 저는 무조건 특전사 편이죠. 박정호 후배님을 응원합니다. 근데 정보사 아직 한 명 남은 정보사인데 저 고인호 씨는 1화 때부터 제가 범상치 않았던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있어가지고 외주를 못 타서 떨어졌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무조건 저는 일단 특전사 편이에요. 이 고인호 자꾸 반칙을 해요. 제가 고인호 씨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만 특전사를 건드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자꾸 반칙을 해서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아쉽게 특전사 후배님이 졌네요. 진짜 아쉽네요. 피지컬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전사 후배님이. 근데 고인호 씨가 피를 되게 잘해요. 되게 민첩해요. 저런 모습들은 육체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역시 정보사에서 배운 어떤 훈련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인호 씨가 이겼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전사 첫 번째 탈락자가 생겼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초로 빡친 멘트가 나왔어요. 승패는 정해졌지만 모든 요원들이 이 미션의 승리자. 저는 개 같은 소리가 어딨어. 이 자막을 쓴 사람은 거의 빨갱이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열받네. 아니, 졌으면 진 거예요. 군인의 세계에는 2등은 없어요. 스포츠에는 2등이 있죠.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이 있으니까. 혹은 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순위는 매겨져요. 근데 전쟁터에서는요, 승리자 아니면 패배자가 아니라 다 죽음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은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들에게는 승리 아니면 죽음입니다. 근데 무슨 이 미션에 모든 요원들이 이 미션의 승리자? 저런 멘트들은 특수부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2등이 되려고, 그러니까 혹은 패배를 해도 젖잘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군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자막을 지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팀장들이 고인호 씨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친구 쓸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지금 이찬준 선배님이 말씀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다른 이제 외국인 팀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인호 씨가 군장 메고 떴을 때부터 저 사람을 특별히 특전사 외 출신 중에서는 특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급에서 저렇게 나보다 체급이 큰 사람을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이 격술대회 총 4라운드를 진행했는데 유일하게 작은 체급인 사람이 큰 체급의 사람을 이긴 경기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깡다구도 있고요,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외줄은 비록 못하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참 많이 기대됩니다. 와, 이 김상중 아저씨의 저 멘트를 보고 살짝 가슴속에 뭔가가 울컥했어요. 탈락자 요원의 번호표를 떼라.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 그리고 본인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만약에 저 탈락자 중에 하나였다면 뭔가 그 기분을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각 팀들이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저 팀장들이 우리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에 비해서 월등한 게 맞을까? 물론 저는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 미국의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등 저 스스로도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부대인데 SAS의 제2팀장은 저보다 군번이 느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팀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범석이는 제 동기잖아요. 범석이보다 후임이에요. 과연 SAS라고 해도 범석이보다 팀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때부터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도 의문이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범석이가 최종 개인 미션 1등을 했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겠지만 당연히 1등을 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석이는 군번으로 치면은 지금 저기 있는 팀장이라고 왔던 외국인보다도 다 고참이에요. 범석이가 사실은 팀장이 되어야 될 정도의 짬이거든요. 이 멘트에서 윌 팀장이 상사 출신인 홍범선 요원이라고 하면서 마스터 서전이라고 했거든요. 막간 영어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원사 이렇게 4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인데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 하사는 스텝 서전이에요. 그리고 중사는 서전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상사가 마스터 서전, 그 다음에 원사는 서전 메이저라고 합니다. 상사 출신이 홍범석 그러면 마스터 서전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잖아요. 개인 미션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요. 탈락한 4명을 제외하고 16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조달 후배님 8위네요. 여기는 팀장이라고 훅가시만 잡는 데가 아니네요. 팀장도 8신월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군북에 가려져 있던 글로벌 팀장들의 실제 팔 힘을 볼 차례가 왔습니다. 4명의 글로벌 팀장 중에 사실 저는 이제 윌 팀장이 몸이 좋아 보였어요. 군복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래서 윌 팀장이 이 팔씨름 대결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윌 팀장은 자진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로는 사실은 저는 이창준 선배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분도 몸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요한 팀장이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이 두 팀장의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진짜 무척 기대가 돼요. 윌 팀장이 자신있게 나왔지만 요한 팀장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뭐 그냥 인상 쓰지도 않고 그냥 이겨버려요. 4명의 팀장 중에 제일 약해 보였는데 제일 강한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라운드는 SAA 출신의 제2팀장과 707 출신 이찬준 팀장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서도 707의 이창준 선배님을 응원합니다. 제 응원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과 동시에 이어버렸습니다. 역시 선배님 멋있습니다. 김상준 아저씨 놀란 것 봐요. 저거 찐으로 놀란 거야. 아 진짜 웃겨. 어이없어 하는 표정. 3, 4위전을 먼저 했는데 3, 4위전은 제2팀장이 승리를 했고요. 1, 2위 대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1차전에서 봤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창준 선배님이 아주 간편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간편하게 이창준 선배님이 승리했습니다. 선배님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원을 뽑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공기한 씨, UDT의 공기한 씨가 저 에너지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UDT의 공기한 씨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창준 팀장님이 공기한 씨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원이 누굴까? 제가 아직 다음을 보지 않았거든요.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고인호 씨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제 판단이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더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김호중 씨도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였어요. 이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저런 사람도 있었죠. 이 멘트는 철저하게 707 출신만 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707의 실제 현역들의 미션을 보면 체격이 작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임무들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창준 선배님은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션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체격이 무조건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 미션에서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각각 체격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는 것 같아요. 모든 팀원들이 선발됐고요. 이제 1등부터 4등 선수들은 본인들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1등이 제일 먼저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4등부터 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공기한 씨는 SAS로 선택을 했는데요. 4번이 선택한다고 4번이 선택한 거를 못 선택하는 게 아니네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팀장이 중복 선택된 사람 중에 한 명을 잘라내는 것 같아요. 제2팀장한테 2명이 갔고 이천등 팀장님한테 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석이의 선택이 남았는데 범석이는 개인적으로 SAS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707은 경험을 했던 부대고 SAS는 사실은 특수부대에서는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SAS의 전술을 배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현역의 상태에서 어떤 군 전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예비역이고 범석이는 이미 군인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솔저스의 최종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전술을 배운다라기보다는 훨씬 호흡이 잘 맞는 사람하고 호흡을 맞춰야지 미션을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내가 현역이면 당연히 SAS에 선택을 해서 그런 새로운 전술과 경험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결에서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 알고 또 같이 생활했었던 707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과연 무슨 선택을 할까요? 제 예상이랑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석이는 707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또 틀리면 저는 이제 입을 다물게요. 제 예측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 비슷하지 않네요. 저는 이제 우승을 위해선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호흡이 더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707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석이는 그냥 이창준 선배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고서 들어간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팀장님들에 대한 능력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범석이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저 팀장들 글로벌 팀장 중에서 범석이보다 군번으로 빠른 사람은 이창준 팀장님밖에 없어요. 제2팀장이 만약에 한국 특수부대인 특전사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 내무실에서 다리 펴고 있을 때 쟤는 걸레 빨아야 되는 애예요. 아무리 저 친구가 SA 출신이라도 제2팀장하고 저하고는 저 친구는 저를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짬밥이에요. 범석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정부사의 순환시대네요. 뽑혔는데 잘렸어요. 저럴 때 기분은 참 더러울 텐데. 윌 팀장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17년 동안 군 생활을 했네요. 그러면 범석이보다 그리고 이창준 선배님보다도 군 경력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실제 전투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경력이 많은 만큼 나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활약을 할지 역시 한국 스타일로 작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70개 38초 8급혈표기 성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8급혈표기는 사실은 체력 측정 과목에 있었지만 저거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70개 38초? 갑자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전역을 하고 운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취미로도 운동을 한 적이 없고요. 가끔씩 헬스장 갔지만 헬스라는 운동보다는 사우나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몸이 뭐 없어요. 몸이 되게 왜소해요. 팔굽혀펴기 한번 해볼까? 아, 범석이가 손목을 한번 다쳤었나 봐요. 저게 아마 전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특전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다쳐가지고 전역을 하거나 보병부대로 전출을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렇게 상사 짬밥 때. 저 친구를 비롯해서 특전사에서 근무하셨던,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복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사를 달면은 이제 제 나이 또래예요. 빨리 이제 30대 초반부터 상사를 달기 시작을 해서 제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상사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어린 하사 중사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사실 많이 붙입니다. 제가 이제 팀원으로 생각을 할 때 저희 선임관님이었던 분들이 대부분 상사급들인데, 때로는 그런 분들은 힘든 훈련 때 많이 뒤처지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 진짜 선임관님 왜 퍼져가지고 팀 성적도 안 나오게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나이를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이 때 그 훈련을 하사 중사들, 20대 초반의 하사 중사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체력과 끈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나이를 먹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이 나이에 상사 짬밥에 특전사 팀에서 진짜 훈련을 견뎌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제 제가 만약에 현역으로 지금까지 군생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비전투 부서로 빠져야지만 앞으로 만기 전역을, 그러니까 정년을 특전사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팀에 있잖아요.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더 솔저스에서 모든 미션에 1등을 했던 범석이조차 팔굽혀펴기가 41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몇 초가 나올지.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41초는 상상도 안 하고요. 그냥 초당 1개, 70초에 70개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바로 해볼까요? 자, 해가지고 할 겁니다. 70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존나 힘들어. 몇 초 걸렸지? 존나 힘들어. 지금 사실 저 술을 좀 마셨거든요. 영상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해보는데 힘들어. 자, 이제부터는 우리네 출신 부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팀이 나눠졌죠. 이제부터는 팀으로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팀 미션은 산악행군이라고 하는데, 장애물 산악행군이래요. 장애물은 무슨 뜻일까 기대되는데, 산악행군 5kg 나도 하고 싶다.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했더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전역하지 말 걸 그랬나. 가끔씩 옛날 생각들이, 전역하고 한 5년 정도는 꿈도 많이 꿨어요. 제가 계속 군생활을 하는 꿈, 정말 악몽이었는데 10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전역한 지가 12년이 돼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 시절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끔찍해서 하루빨리 전역을 하고 싶었는데, 참 뭐라 그럴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산악행군 코스가 공개가 되는데요. 출발 지점이 700고지에서 시작을 해서 도착 지점이 1340고지예요. 그러면 거의 700m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 그래프만 봐도요, 정말 지옥의 코스라고 전 느껴집니다. 계속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제주도 전술을 전을 가면 한 달 동안 한라산을 매일매일 탑니다. 백록당까지도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가요. 군장 메고도 가고요, 맨몸으로 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군장 메고 2시간 반 정도면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한라산은 1900m 정도 되죠. 1970m인가 정도 되는데
2시간 반 정도에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미션이 단순하게 고도만 봤을 때는 한라산보다 많이 낮지만 저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이제 봐야지 알게 되겠죠.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현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미션들을 수행해 나갈지 보겠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장애물의 뜻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40kg 타이어를 메고 턱걸이를 하고 그 다음에 3m의 담벼락을 넘고 그리고 목봉으로 1km를 더 가야 되는 코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빡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만 듣고 저는 눈으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토 나옵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보면은 범석이의 인터뷰 전에도 송벽상 후배님이 행군은 자신 있었다. 그리고 범석이도 원하던 미션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특전사에게 행군은 부담이 없죠. 맨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팀마다 특전사 출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현역 때 실력을 발휘하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처지는 팀원들이 있다면 그 팀원들을 어떻게 케어해가지고 극복을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드디어 장애물 산악행군이 시작했어요. 산악행군은 그러니까 매우 깁니다. 5km는 사실 되게 짧은 거리예요. 5km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작전을 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속도를 뺀 상태에서 끝까지 그 속도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스퍼트를 내서 역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후미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전위를 상실하게끔 만들든지 그런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돼요. 산악행군은 꾸준하게 제 속도로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저도 이제 특전사 관련된 영상들을 찍을 때 이제 말년 고참 때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팀의 리더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저런 얘기들 많이 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 개 대대가 5분 단위로 침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비뽑기로 그 순서를 정했거든요. 저희 팀이 후반부였어요. 중후반부. 그러면은 출발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시간 뒤에 저희 팀이 1등으로 갔습니다. 근데 1km를 남기고 추월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2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출발은 저희가 맨 처음 출발한 팀에 비해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늦게 출발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1등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1km 지점에서 따라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팀을 이끌고 갔었고요. 그래서 산악행군은 사실 저도 되게 자신이 있는 분야예요. 꾸준하게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관건인데 여기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가 사실 관전 포인트인데 사실 본격적으로 산악행군이 시작된 다음에 옛날 생각에 젖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약 10분 동안 옛날에는 저렇게 군장을 메고 저런 산속을 진짜 뛰고 걷고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막 문득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1등이 브라보 팀이에요. 근데 브라보 팀이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이 이제 알파 팀이 따라잡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델타 팀하고 그 다음에 찰리 팀은 팀원들이 살짝 지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뒤처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결판은 났어요. 찰리 팀하고 델타 팀은 순위권에 못 들어와요. 브라보하고 알파 팀 중에서 이제 1등이 누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구간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구간, 2구간, 3구간 아까 미션 그거 코스를 보니까 1에서 2구간 넘어가는 코스가 더 급경사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알파 팀이랑 브라보 팀 중에 누군가가 또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3개 팀이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2구간이 통과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퍼지지 않은 팀이 1등을 할 거예요. 한번 끝까지 볼 건데 이미 3편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미션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짠 미션 같아요.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너무 힘든데요. 자, 이렇게 더 솔저스 3화를 마쳤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제 옛날 생각들을 꺼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2편에서는 살짝 제가 굳이 저런 미션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미션들이 있었지만 다시 3화로 넘어가니까 정상적인 대결들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격술은 서로가 조금 더 친해졌을 때 해야 치열하게 싹 치고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상대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다고.
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격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평정심을 되찾고, 아 그래 이거는 게임이야, 내가 저 사람을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더 잘한 사람이 승리하는 데 더 가까울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피지컬이에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은 참 아쉬워요. 탈락한 사람들은 피지컬이 열세였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3명이었어요. 4화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토 나올 정도로 빡셀 것 같아요. 군장을 메고 1구간에 와서 맨몸으로 턱걸이를 하라 그래도 못할 거거든요. 근데 40kg 타이어를 메고 지금 턱걸이 30개를 당겨야 돼요.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4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